골든에이지입니다. 오늘은 65세 박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호님은 아침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늘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무거웠대요. 몸이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먼저 일어나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호님은 깨달았답니다. 내가 아침을 바꾸지 못하는 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야.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 성호님의 아침을 그리고 인생을 바꿨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아침을 바꾸지 못할까? 많은 분들이 아침 루틴을 시도해요. 아침 산책, 스트레칭, 명상. 처음엔 잘해요. 사흘, 일주일, 어쩌면 한 달도 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만 해요. 일찍 일어나려고, 운동하려고, 책 읽으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바꾸지 않아요. 바로 생각의 질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머릿속엔 뭐가 떠오르나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아. 몸이 무겁네. 날씨가 안 좋은데. 이런 생각들이요. 이 생각들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어요. 성호 님도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떠올랐대요. 아들은 잘 지내나?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대요. 요즘 다시 주목받는 철학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에요. 2000년도 더 된 옛날 철학인데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현대인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정보는 넘쳐나고 걱정거리는 끝이 없고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함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힘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 날씨는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도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마음을 써요. 왜 날씨가 이렇게 안 좋지?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에너지가 다 새나가요. 바꿀 수 없는 일에 쓰이는 에너지는 사실 낭비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태도. 이건 바꿀 수 있어요. 비가 온다는 사실은 못 바꿔요. 하지만 비 오는 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바꿀 수 있어요. 비가 와서 우울하다가 아니라 비가 오니까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셔야겠다. 이렇게요. 상황은 같아도 해석이 달라지면 기분이 달라져요. 성호님은 이걸 깨닫고 나서 아침이 달라졌대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이 한 문장이 그분의 하루를 바꿨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땐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몸도 따라주고 시간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고 시간도 한정돼요. 그럴수록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무엇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게 내면의 질서를 만들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거죠. 참 나만의 목적의식을 다시 세우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 혹시 아세요?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할 일은 많아요. 병원도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하지만 그건 해야 할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죠. 의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진짜 힘은 목적에서 나와요. 나는 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있으면 아침이 가벼워져요. 성우님은 은퇴 후에 방황했대요. 회사 다닐 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승진하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텅 빈 느낌이 들었대요. 이제 뭘 하지? 매일이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게 없었어요. TV 보고, 산책하고, 밥 먹고, 또 TV 보고. 무료하더래요. 그래서 성우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지?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찾았어요. 성우님은 젊었을 때 목공이를 배웠대요. 손재주가 좋았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보니까 재미있더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도 느껴졌고요. 그때부터 아침이 달라졌대요. 오늘 아이들 만나는 날이네.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목적이 생기니까 하루가 의미 있어진 거예요. 인생 후반기일수록 이게 중요해요. 젊을 땐 주어진 역할이 많아요. 직장인, 부모, 자녀. 하지만 나이 들면 역할이 줄어들어요. 은퇴하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그럴 때 나만의 목적이 없으면 공허해져요. 반대로 목적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80세, 90세가 되어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밤이 아침을 만든다. 좋은 아침은 아침에 만들 수 없어요. 전날 밤에 만들어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우님은 이걸 깨닫고 나서 저녁 루틴을 바꿨어요. 먼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멀리 뒀어요. 침대에서 핸드폰 보는 습관 다들 있으시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메시지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밤 11시가 새벽 1시가 돼요.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게 있어요. 자극적인 정보들이 머릿속에 남아요. 사건, 사고, 뉴스, 논쟁하는 댓글들, 불안한 이야기들. 그 상태로 자면 잠을 자도 머리가 안 쉬어요. 다음 날 아침 개운하지가 않아요. 성우님은 저녁 9시 이후엔 핸드폰을 거실에 두기로 했어요. 처음엔 불안했대요.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밤 시간이 조용해졌어요. 머리가 차분해지더래요. 두 번째로 다음 날을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지? 고민하면 그게 이미 피곤해요.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정해놨어요. 옷, 가방, 챙길 물건들. 간단한 할 일 목록도 써뒀어요. 3가지만요. 그 이상은 안 했어요. 많이 적으면 부담이 돼요. 3가지만 하면 하루가 성공한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창문 열고 바람 쐬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있어요. 하루를 닫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음 날 아침도 편안해지고요. 아침의 첫 1시간. 하루의 첫 1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하루 전체의 감정을 결정해요. 성우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대요. 창문 열기예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딱 1분이면 돼요. 그 다음엔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해요. 복잡한 건 안 해요. 팔 돌리고 허리 굽히고 다리 펴고 5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하는 것 자체예요.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영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거나 차 한 잔 마시거나. 이 시간에 핸드폰은 절대 안 봐요. 핸드폰을 보는 순간 세상이 들어와요. 누가 뭐래,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대. 내 하루가 남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내내 끌려다녀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내가 주도권을 쥐어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질을 바꿔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젊을 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이 질문에 답할 시간이 있으면 하루가 흔들리지 않아요. 육의지가 아니라 환경으로 만들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지에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작심삼일이야.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에요. 환경이에요.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침에는 강해도 저녁엔 약해져요. 기분 좋을 땐 잘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못해요. 그래서 의지에 의존하면 오래 못 가요. 대신 환경을 바꿔야 해요. 성우님은 알람, 시계를 침대 반대편에 뒀어요. 그러면 알람을 끄려면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면 이미 반은 성공이에요. 옷도 미리 준비해 놨어요. 아침에 고민 안 해도 돼요. 물도 침대 옆에 뒀어요. 눈 뜨자마자 마실 수 있게요. 작은 것들이지만 효과가 커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이 사라지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에도 명절에도 비 오는 날에도. 처음엔 힘들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적응해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알람 없이도요. 이게 습관이에요. 의지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자존감도 올라가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작은 약속이지만 매일 지키면 쌓여요. 그게 자기 신뢰가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떤 분들은 너무 완벽하려고 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해. 운동 30분, 명상 20분, 책 읽기 10분.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루라도 못하면 자책해요. 나는 역시 안 돼. 그리고 포기해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성호 님도 그랬대요. 처음엔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그런데 어느 날 아프더래요. 감기 걸려서 이틀 못 일어났어요. 그때 좌절했대요. 이제 다 틀렸어.
하지만 지인 한 분이 말씀하셨대요. 이틀 쉬었으면 3일째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와닿았대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 후로 성우님은 마음이 편해졌대요.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럼 그냥 오늘은 쉬는 날이야 하고 넘겨요. 다음 날 다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이 들수록 이런 관용이 더 필요해요. 젊을 땐 자신에게 엄격해도 괜찮아요. 회복력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 몸도 마음도 더 섬세해져요.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무너져요. 대신 다정하게 대해야 해요. 오늘은 못했구나.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이렇게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가요. 사소하지만 강력한 실천들. 성우님은 몇 가지 작은 실천을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컸어요. 첫째, 침대를 정리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베개를 정돈했어요. 5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게 상징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돌아와서 침대를 봤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정돈된 공간은 마음도 정돈시켜요. 둘째, 신발을 신었어요. 집에서도 슬리퍼 말고 제대로 된 신발을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나는 놀러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루를 활동적으로 보낼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만드는 거예요. 셋째, 햇빛을 쬐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갔어요. 햇빛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행복 호르몬이요. 그래서 아침 햇빛은 우울증 예방에도 좋아요. 넷째, 물을 자주 마셨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몸도 머리도 안 돌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점심 전에 물 한 잔. 이것만 해도 달라져요.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썼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서 감사해.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쓰다 보니까 보이더래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감사한 거였어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져요. 큰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쉽게 무너져요. 아무도 안 보면 대충 하게 돼요. 오늘 하루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달라져요. 성우님은 동네 친구 2분과 약속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산책하기로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대요. 매일 나가야 하나. 하지만 해보니까 좋더래요. 혼자면 귀찮아서 안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나가게 되더래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걷다 보면 이야기도 나눠요. 어제 뭐 했어? 오늘 뭐 할 거야?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힘이 돼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요. 나이 들수록 대화 상대가 중요해요. 배우자랑만 이야기하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바쁘고요. 친구들이 필요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한 사람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성우님은 그 친구들과 함께 5년째 산책하고 있대요.
비 오는 날 빼고는요. 비 오는 날엔 카페에서 만나요. 그것도 루틴이 됐어요. 이제는 이 시간 없이는 못 산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게 지속의 비결이에요. 10. 유한성을 기억하기.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요.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달라지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 질문을 가끔 하면 사소한 일에 덜 화나요. 누가 나한테 짜증내도 뭐 어때 하게 돼요. 날씨가 안 좋아도 그래도 살아있잖아 하게 돼요. 성우님은 이 질문을 자주 한대요. 100년 후엔 아무도 이 일을 기억 안 해. 그런 마음이 가라앉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구분돼요. 중요한 건 건강, 가족, 마음의 평화. 나머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걸 알면 하루가 소중해져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더 잘 일어나게 돼요. 하루가 아까우니까요. 10일 최악을 상상하는 훈련.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상한 훈련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일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되지? 내일 집에 불이 나면? 왜 이런 걸 상상했을까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미리 상상해보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덜 놀라요. 아,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악을 상상하고 나면 현재가 감사해져요. 지금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집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특별해 보여요. 성우님도 이 훈련을 했대요. 가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일 걷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해지더래요. 내일 말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감사해지고요. 이런 상상은 불안이 아니에요. 준비예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12. 하루를 닫는 방법. 하루를 어떻게 닫느냐도 중요해요. 성우님은 저녁마다 하는 루틴이 있어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요. 머릿속으로만 해도 돼요. 오늘 친구들과 산책해서 좋았어. 오늘 맛있는 저녁 먹어서 행복했어. 오늘 아무 탈 없이 하루가 지나가서 감사해. 이렇게요. 그러면 하루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돼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을 떠올리면 균형이 맞춰져요. 그 상태로 자면 잠도 편안해요. 다음 날 아침 기분도 좋아지고요. 이게 누적되면 삶 전체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매일매일이 조금씩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길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아침이 달라지려면 밤을 바꿔야 해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목적을 찾아야 해요. 작은 실천을 쌓아야 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오늘 밤 1가지만 바꿔보세요. 핸드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기. 내일 할 일 3가지만 적어보기. 창문 열고 심호흡 1번 하기. 뭐든 좋아요. 1가지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이 오늘과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한 달 후엔 커져 있을 거예요.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우님처럼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지금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래요. 하지만 조금씩
함께 바꿔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거 알아요. 그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함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